태평양 심해, 감시망을 뚫고 사라진 한 척의 잠수함이 있었다. 그 누구도 그 위치를 알지 못했고 모든 레이더는 침묵했다. 그 순간 세계는 묻기 시작했다. 도대체 한국이 무슨 일을 한 것인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나라가 바다의 질서를 바꾸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한 이는 영국 해군 출신의 군사분석가 데이비드 카터였다. 마행철한 그의 눈앞에 펼쳐진 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다. 전쟁을 멈추게 하는 조용한 혁명. 이제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보자. 한국이요? 저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한국은 디젤 잠수함조차 최근에 개발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핵잠수함을 운용한다고요? 하지만 제 앞에 놓인 보고서는 명확했습니다. 태평양 심해 정체불명의 신호. 그리고 상단에 찍힌 단 하나의 단어 코리아. 저는 데이비드 카터입니다. 영국 해군 정보국에서 30년을 일했죠. 세계 모든 잠수함의 음향 패턴을 외우고 있습니다. 소련 함대도 중국 핵잠도 제 손바닥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태평양 동부 해역에서 이상한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나토 해양 감시망이 처음 잡아냈죠. 저는 새벽 3시에 긴급 호출을 받았습니다. 사무실로 뛰어갔을 때 동료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카터, 이거 봐요. 모니터에 떠있는 음파 패턴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이건 제가 30년간 본 어떤 잠수함과도 달랐습니다. 소음이 없었습니다. 열 흔적도 없었죠. 통신파조차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저는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3번, 4번 반복했죠.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 신호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귀를 찢었습니다. 미 해군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중국도 즉시 함대를 출동시켰죠. 일본 해상자위대도 비상경계령을 발령했습니다. 모두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느 나라 잠수함입니까? 아무도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저는 영국 군사 데이터베이스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48시간 동안 잠도 자지 않았죠. 커피만 12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래된 문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2019년 작성된 기밀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죠. 아시아 신흥 해군력 분석.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상단에 찍힌 단어 하나. 코리아. 처음엔 오타라고 생각했습니다. 농담이라고 믿고 싶었죠. 하지만 문서는 계속됐습니다. 한국의 잠수함 개발 프로그램, 원자로 연구, 조선 기술의 진화. 모든 게 상세하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저는 상급자에게 보고서를 들고 갔습니다. 그는 한참을 읽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카터, 자네 확신하나?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CNN이 긴급 속보를 띄웠습니다. BBC도 뒤따랐죠. NHK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핵잠수함 실전 배치 정황 포착. 전 세계가 떠들썩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밤하늘은 어두웠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더 어두웠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제 경험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운용한다고요? 그들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디젤 잠수함을 수입하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단 하나의 문장을 남겼습니다. 기원불명 추정 한국. 그 순간 세계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한국이 핵잠을 가졌다는 건 단순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질서의 붕괴였죠. 저는 그날 제가 모르는 세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의 중심엔 한국이 있었습니다. 런던 나토 해상전략본부에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참석자는 단 12명이었죠. 모두 극비 보안 등급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회의실 맨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엔 두꺼운 파일들이 쌓여 있었죠. 우리가 모르는 한국의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미 해군 제독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관한 모든 자료를 꺼내기 시작했죠. 조선업 데이터, 방산 자료, 위성 이미지, 심지어 학술 논문까지 전부 검토했습니다. 72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놀라운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장보고 -3 계량형.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파일을 열었죠. 내부 구조 설계도가 펼쳐졌습니다. 저는 화면에 못 박힌 듯 멈췄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들은 원자로를 100메가와트급 소형으로 설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죠. 소음 최소화와 무한 작전 지속력을 동시에 달성하는 설계였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40년간 연구해도 완성하지 못한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혹시 오류가 있나 싶었죠. 하지만 모든 수치가 정확했습니다. 냉각 시스템, 추진 장치, 소음 차단 구조. 모든 게 완벽하게 계산돼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술력은 우리가 예측한 2040년대를 앞질렀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다음 날 나토 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죠. 모두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미 해군 장성이 물었습니다. 카터, 한국은 언제 이 수준에 도달한 겁니까?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최소 10년 전부터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일본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10년이요? 우리가 10년간 몰랐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일본은 정보국 비상경계령을 발동했습니다. 중국도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죠. 저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자료를 더 파고들었죠. 그리고 또 다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문서엔 서명 하나조차 없었습니다. 오직 완성도만 있었죠. 그들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선전하지도 않았죠. 단지 만들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템스강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죠. 그건 단순한 잠수함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조용한 혁명이었습니다. 핵추진, 초은밀, 지속작전. 한국은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구현했습니다. 영국 해군이 100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그들은 10년 만에 따라잡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넘어섰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공학자들은 세계를 속이지 않았다. 단지 기다렸을 뿐이다. 그날 저는 영국 해군의 자존심이 흔들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이건 새로운 게임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선두였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소식이 퍼진 뒤 동북아시아가 요동쳤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북한이었습니다. 평양에서 긴급 대책회의가 소집됐죠. 위성 사진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위 간부들이 한밤중에 모였습니다. 나토 정보국이 입수한 통신 내용은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탐지되지 않는다는 건 두려움이 존재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남중국해에 배치된 함대에 즉시 추적 명령이 떨어졌죠. 최신 소나 시스템을 총동원했습니다. 인공위성까지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한국의 잠수함은 그림자조차 없습니다. 중국 해군 사령부의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보며 손이 떨렸죠. 30년 경력의 분석관인 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바다 한가운데서 완전히 사라질 수 있습니까? 저는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썼죠.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심리적 억제 장치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한국은 핵을 가지지 않고도 핵을 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잠수함은 보이지 않았지만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죠. 저는 보고서에 계속 적었습니다. 한국은 바다 밑에서 세계의 시계를 멈춰 세웠다. 다음 날 서방 언론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BBC 헤드라인 한국 핵잠, 아시아의 바다를 장악하다.
CNN 속보 탐지 불가능한 한국의 그림자. 프랑스 르몽드 침묵의 억제력, 한국이 만든 새로운 균형. 저는 뉴스를 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하늘은 흐렸죠. 하지만 제 마음은 묘하게 맑았습니다. 아시아의 바다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한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억제란 미사일이 아니라 신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한국은 단 한 발도 쏘지 않았습니다. 협박도 하지 않았죠. 단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만으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북한은 조용해졌습니다. 중국은 신중해졌죠. 일본은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 누구도 총을 쏘지 않았지만 전장은 이미 바뀌었다. 나토 본부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상급자가 읽더니 고개를 들었죠. 카터, 자네는 한국을 어떻게 평가하나?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이건 전쟁을 막는 잠수함입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차를 마셨죠. 창밖으론 템스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강물처럼 조용하게, 그러나 끊임없이. 한국의 잠수함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했습니다. 들리지 않지만 느껴졌죠. 저는 처음으로 한국 해군의 철학을 이해했습니다. 조용한 힘. 그들은 해양 패권이 아닌 평화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소리 지르는 힘이 아니라 침묵하는 힘이었습니다. 한국은 모습을 감췄지만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다 밑에서 세계의 균형을 다시 썼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끄고 일어섰습니다. 코트를 입고 밖으로 나갔죠. 런던의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존경심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나토 내부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목소리가 높아졌죠. 미국 대표가 책상을 쳤습니다. 한국이 그 기술을 어떻게 개발했습니까? 누군가 넘겨준 게 분명합니다. 프랑스 대표가 맞장구 쳤습니다. 불법 기술 이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카터, 자네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상급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증거 없는 비난은 전략이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한국 기술엔 외부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미국 대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10년 만에 그 수준까지 도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테이블에 내려놨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죠. 회의가 끝난 뒤 상급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카터, 보고서를 수정하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국의 기술 출처에 의문을 제기하라는 뜻이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순 없습니다. 명령이네. 사실이 아닌데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죠. 30년간 군인으로 살았습니다. 명령에 복종하는 게 제 삶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진실을 봤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믿지 않았죠. 다음 날 서방 언론이 일제히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한국판 핵 확산 위협, 불법 기술 이전 의혹, 동북아 군비 경쟁 촉발. 저는 신문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사실 없는 비난은 약자의 무기였습니다. 여론이 한국을 향해 비난으로 치달았습니다. 인터넷엔 악플이 넘쳐났죠. 하지만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단 한 줄의 성명만 발표했습니다. 작전상 비공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침묵에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아니,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감이었죠. 그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말이죠. 밤새 자료를 뒤졌습니다. 설계도, 특허 문서, 연구 논문. 모든 걸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이건 순수한 창조입니다. 한국의 기술엔 러시아의 흔적도, 미국의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국만의 철학이 있었죠. 저는 새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제출하면 묻힐 게 뻔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국과 미국 정보기관 사이에 갈등이 심화됐습니다. 프랑스도 독자 조사를 시작했죠. 나토는 분열됐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진실을 외면한 대가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북아 해역은 팽팽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해군이 소리를 질렀지만 오직 한국만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날 진실이 정치보다 깊은 곳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죠. 창밖으로 런던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있던 보고서를 꺼냈죠. 제출하지 못한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그걸 천천히 찢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이건 지금이 아닙니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잠수함처럼. 조용한 나라가 가장 무섭다는 걸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한국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해명하지도 않았죠. 그들은 단지 기다렸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기를요. 그리고 저도 기다렸습니다. 진실이 드러날 그날을요. 2달이 흘렀습니다. 그날 아침 제 이메일함에 낯선 메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익명이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죠. 당신이 찾던 답. 저는 메일을 열었습니다. 첨부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PDF 파일이었습니다. 국제학술지 논문이었죠. 제목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초저소음 원자로 냉각 기술의 혁신적 설계. 저자는 익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속은 명확했죠. 대한민국 해군연구소.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했죠. 논문이 펼쳐졌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냉각수 순환 구조를 완전히 재설계했습니다. 기존 원자로가 가진 소음의 근원을 제거했죠.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장, 2장. 모든 수식이 완벽했습니다. 실험 데이터도 정밀했죠. 이게 가능합니까?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이건 미 해군이 50년간 연구해도 완성하지 못한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논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3번, 4번 반복했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미 해군이 꿈꾸던 완벽한 음향 제거 시스템입니다. 저는 즉시 동료들에게 논문을 보냈습니다. 1시간 뒤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카터, 이게 진짜입니까? 확인했습니다. 진짜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날 오후 전 세계 과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MIT 공대 교수가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건 물리학의 혁명이다. 스탠퍼드 연구소가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했다. 옥스퍼드 대학이 긴급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저도 참석했습니다. 세미나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교수들, 연구원들, 심지어 군 관계자들까지. 발표자가 화면을 띄웠습니다. 한국 논문의 핵심 설계도였죠. 보십시오. 이 냉각 루프 구조를요. 모두가 숨죽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량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뒤 한 교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카터, 당신이 옳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은 스스로 해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이제야 믿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논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멈추게 하기 위해 만든다. 저는 그 문장 앞에서 한참을 멈춰 섰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죠.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철학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들의 기술엔 인간적 사명이 녹아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런던의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습니다. 그들은 싸우지 않기 위해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음 주 서방 언론의 논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BBC 헤드라인 한국형 기술혁명, 세계가 주목하다. CNN 보도 의혹에서 존경으로 한국 기술의 재평가. 뉴욕타임스 칼럼 우리가 놓친 한국의 10년. 저는 신문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나토 본부에서 다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모두가 조용했죠. 미국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프랑스 대표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에 사과해야 합니다. 상급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카터, 자네가 옳았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죠.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새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번엔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해군 기술의 재평가 독자 개발의 증거.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은 군비 경쟁이 아닌 평화 경쟁을 시작했다. 저는 컴퓨터를 끄고 일어섰습니다. 가슴이 편안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 양심을 지켰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들기 전 다시 그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전쟁을 멈추게 하기 위해 만든다. 핵잠의 심장은 뜨겁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맥박쳤죠. 저는 처음으로 기술에서 인간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한국의 바다는 조용했지만 세계의 과학은 떠들썩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들을 비평하지 않습니다. 배웁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죠. 카터, 즉시 본부로 오게. 상급자의 목소리는 긴박했습니다. 저는 옷을 입고 뛰쳐나갔습니다. 본부에 도착했을 때 상황실은 이미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동해에서 긴급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화면에 위성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북한 동해안 미사일 기지였죠. 발사 준비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미국 정보국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발사대가 세워지고 있었죠.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가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한국 해군이 핵추진 잠수함을 투입했습니다. 백두-1호입니까? 맞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드디어 실전 투입이었습니다. 현재 위치는 어딥니까? 모릅니다. 그의 대답에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라고요? 모든 레이더망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동해 해역 전체가 표시돼 있었죠. 하지만 백두-1호의 신호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세계는 몰랐습니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실패가 없다는 의미였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CNN 긴급 속보 한국 핵잠 투입. 동북아 긴장 최고조. BBC 헤드라인 보이지 않는 전쟁. 한국의 선택. 저는 뉴스를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중국이 즉시 대응했습니다. 동중국해 함대가 출동했죠. 일본도 해상자위대 구축함 5척을 급파했습니다. 미국 칠함대도 경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모두가 백두-1호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영국 위성 자료를 통해 작전 해역을 지켜봤습니다. 72시간 동안 모니터 앞에서 떠나지 않았죠. 커피만 20잔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감시망 속에 있었지만 아무도 그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의 바다는 폭풍 전야처럼 조용했습니다. 첫째 날 밤이 지났습니다. 북한 미사일 기지는 여전히 발사 준비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발사는 없었죠.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중국 함대가 동해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소나를 최대 출력으로 가동했죠. 일본 해상자위대도 P-3시 초계기를 띄웠습니다. 모든 위성은 실패했고 오직 그 잠수함만이 움직였습니다. 셋째 날 새벽이었습니다. 갑자기 북한 통신선이 침묵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미사일 기지에서 아무 신호도 안 잡힙니다. 저는 위성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발사대가 멈춰 있었습니다. 움직임이 완전히 정지됐죠. 발사가 취소됐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1시간 뒤 평양 방송이 짧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군사훈련을 일시 중단한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그날 한 척의 잠수함이 전쟁을 멈췄습니다.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백두-1호의 위치는 여전히 미확인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전쟁이 멈췄습니다. 나중에 드러난 사실이었습니다. 백두-1호는 발사 직전의 미사일 통신 체계를 정밀 전자 교란으로 마비시켰습니다. 한 발의 탄환도 없이요.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전율했습니다. 그들은 단 한 발도 쏘지 않았습니다.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멈췄습니다. 그날 오후 미중러 정보국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화상회의였습니다. 저도 참석했죠. 미국 국방부 대표가 말했습니다. 이건 무력 시위가 아닙니다. 완벽한 전략적 조율입니다. 러시아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차원에 도달했습니다. 중국 대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줬죠.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모니터 행동에 위성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그 어딘가에 백두-1호가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았지만요. 저는 화면 속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 잠수함은 폭풍이 아니라 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침묵이 전장을 잠재웠습니다. 세상이 멈춘 건 공포 때문이 아니라 존경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전쟁보다 위대한 단어를 배웠습니다. 억제. 한국은 싸움을 끝낸 게 아니라 새 질서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끄고 일어섰습니다. 창밖엔 런던의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평화롭게 지는 노을이었습니다. 72시간의 정적이 지나간 뒤였습니다. 갑자기 일본 해상자위대가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혼슈 동쪽 해역에서 특이 음파 포착. 저는 즉시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짧은 신호 하나가 찍혀 있었습니다. 단 0.3초였죠. 이게 백두-1호입니까? 동료가 물었습니다. 확신할 수 없습니다. 너무 짧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게 백두-1호라는 걸요. 그들은 존재를 알렸습니다. 단 한 번의 신호로요. 각국이 즉시 경계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중국 함대가 다시 출동했습니다. 일본도 모든 소나를 가동했죠. 미국 칠함대도 추적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신호는 다시 사라졌습니다. 마치 유령처럼요. 2시간 뒤였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특별작전 종료.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장의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위성사진이었습니다. 북한 동해안 미사일 기지였죠. 저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모든 발사대가 멈춰 있었습니다. 차량들도 정지 상태였죠. 통신 안테나는 작동을 멈췄습니다. 완전히 정지됐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상급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미국 국방부가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백두-1호는 미사일 기지의 통신 체계를 전자교란으로 마비시켰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발도 쏘지 않았다는 겁니까? 영국 대표가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댔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소리 없이 그러나 완벽하게 계산돼 있었습니다.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CNN 긴급 속보 한국, 무력 사용 없이 북한 미사일 무력화. BBC 헤드라인 침묵의 승리, 백두-1호의 72시간. 뉴욕타임스 일면 새로운 전쟁의 시대가 열렸다. 저는 신문을 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들은 단 한 발도 쏘지 않았습니다.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멈췄습니다. 그날 오후 나토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전 세계 정보기관 대표들이 모였죠. 미국 국방부 차관이 발언했습니다. 이건 전통적 의미의 군사작전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프랑스 대표가 물었습니다. 완벽한 전략적 조율입니다. 러시아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규칙을 바꿔버렸습니다. 중국 대표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줬죠.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특별보고서 작성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흘밤을 세웠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분석했죠. 위성사진, 음파기록, 통신 로그. 그리고 한국 국방부가 공개한 암호화된 메시지를 해독했습니다. 임무 종료. 무력 사용 없음. 백두-1호가 기지로 보낸 마지막 통신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죠.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키보드 앞에서 한참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타이핑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억제가 아닌 균형을 설계하는 국가다.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급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카터, 좋은 보고서였네. 감사합니다. 자네는 한국을 처음부터 제대로 봤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자네는 진실을 찾았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죠. 템스강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컴퓨터에 메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국제군사연구소에서 보낸 자료였습니다. 백두-1호의 실루엣 사진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위성이 우연히 포착한 이미지였죠. 저는 사진을 열었습니다. 화면이 펼쳐지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어두운 바다 위로 솟아오른 검은 실루엣. 유선형의 완벽한 형태. 수면 위로 살짝 드러난 세일. 나는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건 인간의 기술을 넘어선 신념의 산물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프린트했습니다. 책상 옆 벽에 붙였죠. 매일 그걸 보며 일하기로 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요. 한국이 만든 기적을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신문을 펼쳤죠. 일면 전체가 백두-1호 기사였습니다. 세계를 바꾼 72시간. 저는 기사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잠수함은 폭풍이 아니라 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침묵이 전장을 잠재웠습니다. 세상이 멈춘 건 공포 때문이 아니라 존경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은 싸움을 끝낸 게 아니라 새 질서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신문을 접었습니다. 창밖으로 런던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한 척의 잠수함이 지켜낸 평화였습니다. 백두-1호 작전 이후 세계가 달라졌습니다. 한 달 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특별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 대표가 연단에 섰습니다. 저는 런던에서 생중계로 지켜봤죠. 힘은 균형을 지키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한국 대표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있었죠. 회의장이 조용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평화를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다음 날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바다의 중심이 바뀌었다. 저도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BBC 특집 프로그램이었죠. 촬영 당일 저는 긴장했습니다. 30년 경력에도 말이죠. 카터 씨, 한국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은 무기를 넘어 철학을 만들었습니다.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한국은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균형으로 평화를 만들었죠. 방송이 나간 뒤 제 메일함이 터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반응이 쏟아졌죠. 당신이 옳았다. 한국을 다시 보게 됐다. 저는 메일을 하나하나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2달 뒤였습니다. 나토가 역사적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K-C 독트린을 전략 모델로 채택한다. 한국형 해양 교리였습니다. 회의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힘껏요. 한국 해군의 작전 교본이 전 세계 해군 아카데미 교재가 됐습니다. 영국 해군사관학교도 미 해군대학도 마찬가지였죠. 조용한 힘의 시대. 교과서 제목이었습니다. 석 달 뒤 저는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생애 처음이었습니다. 부산항에 도착했을 때 바다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한국 해군이 저를 조선소로 안내했습니다. 거대한 도관에 백두-1호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한참을 멈춰섰습니다. 검은 철의 몸체. 유선형의 완벽한 곡선. 나는 그 철의 몸체에서 사람들의 숨결을 느꼈습니다. 안내장교가 말했습니다. 이 잠수함을 만든 기술자는 1000명이 넘습니다. 1000명이요? 네. 모두 자원에서 일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장교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저는 백두-1호를 천천히 걸어 한 바퀴 돌았습니다. 손으로 차가운 철판을 만졌죠. 감사합니다. 제가 속삭였습니다. 평화를 지켜주셔서요. 다음 날 아침 백두-1호가 훈련 항해를 떠났습니다. 저는 부두에서 지켜봤죠. 잠수함이 천천히 항구를 빠져나갔습니다. 수면 위로 검은 세일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햇빛이 물결에 반짝였습니다. 백두-1호는 고요히 수면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세계는 이제 그들의 속도로 갑니다. 그들은 승리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항해했죠. 저는 30년 군사 인생을 반성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침묵이었습니다. 한국은 무력을 넘어 의미를 무장했습니다. 그들의 잠수함은 바다를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평화를 지켰죠.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패권은 조용히 그러나 깊게 흐른다는 걸요. 한국의 바다는 오늘도 고요합니다. 그 고요가 세계를 지킵니다.